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곧 무술년 새해가 시작이 되고 제주 4.3은 7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동안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애써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사실 많습니다. 4.3 70주년을 계기로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위해서 특집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고민도 하고 얘기도 나눌 네 분이 나와 계십니다. 제 왼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주진호 관장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강창일 국회의원입니다. 네, 원희룡 특별자치도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3 희생자 유족회 양윤경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좀 깊은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그 네 분께서는 4.3을 어떤 의미로 좀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4.3은 대학교에 들어가서 배워서 깜짝 놀랐던 그런 역사입니다. 저는 그전에는 4.3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 나이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강창일 의원께서는 4.3이 어떤 의미를 갖는? 좀 의미가 깊습니다. 저희들은 70년 유신헌법 때 78년도부터 서울서 이른바 저희들 민주화운동 하던 친구들이 비밀리 모여가지고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다가 또 탄압받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에 유학 가서 또 4.3 운동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그러니까 무려 40년 이상을 지금 4.3 운동 해온 것처럼 돼버렸습니다. 이게 좀. 양규영 회장께서는 아무래도 희생자 유족이시니까 뭐 더 의미가 있으실 텐데 좀 어떻게 좀 정의를 하신다면? 70년 전 이곳 제주 상황 한번 이렇게 머리에 한번 떠올려 보시면 뭔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때의 엄청난 피해를 통해서 이게 유복자가 생겼고 1살, 2살, 3살, 10살이 되던 아이들과 살아남은 가족들이 과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었으면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되새겨 보면 70주년을 맞이하는 4.3의 의미는 다 같이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호 관장께서도 4.3에 대해서 뭐 많은 그 발표도 하시고 하셨던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4.3에 대해서. 그래서 저한테는 일종의 하나의 운명처럼 다가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이 자리에서 아마 유일한 외지 출신의 사람인데 그 당시 제주 도민들이 4.3이 일어났던 그 시절에 참 외로웠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디에서도 도와주지 않고 우리들만이 여기에 고립되어서 이렇게 당하고 있다는 그러한 느낌. 이제는 70주년이 지났는데 더 이상은 좀 그런 외롭지 않은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 70주년 기념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원희룡 지사께는 4.3이 어떤 의미이십니까? 예, 저 자신이 유족의 한 사람입니다. 큰아버지, 그렇죠. 큰어머니. 그래요? 그다음 거기 이제 5살, 7살 우리 사촌 이제 남매죠. 도민들 대부분이 직접 간접으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주 공동체의 최대의 아픔이고 그게 한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동안 눌려 있다가 이제 제자리를 찾아 나가는 과정인데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의 한을 풀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제주 공동체의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양 회장님 지금 내년에 4.3 70주년이 됩니다. 그러면 당시에 태어난 애가 지금 70살의 어르신이 돼 있는 건데 4.3 희생자가 대충 어느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도 없는데. 희생자가 추정치는 이제 진상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2만 5천에서 3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있는 유족 수는 14,000명에 불과한데 그 이유는 생각해 보면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해서 지금 어렵게 살아오신 분들 중에 몇 분이나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4.3 그 당시 경험했었던 분들. 그러니까 후유 장애를 겪었던 분이 이게 81분이 이제 계시고 그 수형자 중에 살아계신 분이 또 이제 33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게 70세 이상의 우리 유족분들이 약 7,000명 정도인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빠르게 어디론가 사라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70주년과 더불어서 정점을 찍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고령화 되시니까 빨리 어떤 진상규명도 되고 해결되거나 해결해야 되는 거겠죠. 더 늦추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주진호 관장님. 근데 최근에 그 여론조사에서 제주 4.3에 대해서 국민들의 30%가 아예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제주 이외의 지역에서 4.3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까요? 아무래도 숨겨왔던 역사라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정규적인 역사 예. 교육을 통해서 4.3의 역사가 일부는 가르쳐져 왔는데요. 예. 저도 역시 이제 거민정 역사 교과서를 대표 집필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든 4.3의 역사를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노력은 나름대로 했지만 그러나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이 배웠던 것을 뭐 잊어먹은 것도 있겠고 그리고 또한 사실은 4.3에 대해서 과거 70년대 국정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4.3에 대한 인상이 대단히 좀 뭐 부정적인 그런 분들도 좀 계신 것 같고요. 그건 나아가서 전반적으로 우리들이 현대사에 대한 관심과 그런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께서는 그동안 제주 4.3의 전국화, 세계화 뭐 계속 그런 노력들을 저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4.3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요? 지난달에 예. 우리가 이 전국에 예. 언론인들, 그러니까 기자들을 초청해서 예. 우리 4.3 투어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반응이 어땠냐면요. 이런 줄 몰랐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3을 통해서 우리 현대사에 대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한번 느껴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3이라는 거하고 우리 특히 그 대한민국 수립 전후의 어떤 해방 전후의 이런 현대사에 대해서 막연하게 교과서에 몇 줄 이렇게 했지 맞습니다. 자기의 어떤 이 느낌으로 다가오는 이런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건 아마 우리 도민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아까 뭐 교과서를 바르게 쓰는 문제인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 보다 직접적으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만들 것인가. 그래서 특히 내년 70주년을 맞이해서 저희가 우선 언론인들도 초청하고요. 대학생 캠프, 교수들 초청 캠프, 그다음 이 전 국민이 분양할 수 있는 분양소를 전국에 설치하고 광화문의 4.3 문화제 뭐 등등 해서 전 국민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건 모두 동원해서 해보자. 이게 내년 4.3 70주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안덕 동광에 있는 큰 넙계를 취재하면서 몇 년 전에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기어서 들어가서 깜깜한 공간에 딱 갇히니까 그 심리적 압박감이 있는데 그게 이게 어떤 당시에 느꼈던 느낌이겠구나 알고 나니까 4.3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기회들이 많아지면 4.3에 대한 인식이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좀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장도 많이 보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려면 국비가 필요한데 예산 그나마 많이 확보를 해주셨는데 어떤 예산을 확보해 주셨는지.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 국비 세상이 바뀌었구나. 이걸 실감을 했습니다. 물론 원희룡 우리 지사님께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한 보람입니다만은 과거에 저희들이 정부에서는 늘 20억만 줬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싸움을 하면서 10억을 늘려서 평화재단 관리 운영비 30억 했는데 이번에 우리 75억 3,700만 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거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산 항목을 하나 만들었는데 유해 발굴 및 유적 보존비로 이번에 한 16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 계속 이것은 예산이 나오게끔 됐습니다. 그 예산 항목 하나 만드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70주년이기 때문에 아까 75억 한 4천만 원은 거기에 그 70주년 행사비도 포함됐는데 전체 예산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재부가 반대하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재부 장관이와 차관이 열심히 해줬고 또 기재부에는 또 예산총괄 과장이 조용범이라고 또 제주 출신인데 제주를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예산총괄 과장이 하는 건 아닌데 제주도 장관이야 모두가 제주도 4.3에도 잘 알기 때문에 국회에서 이제 이거 해달라고 했을 때 참 흔쾌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많이 해줄 수 있었고 이렇게 뭐 관련 부처라든가 기재부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진 게 아무래도 이 4.3의 완전한 해결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이 됐기 때문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행안부에서도 내년에 희생자 추가 신고를 받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렇다면은 4.3의
완전한 해결이란 어느 정도가 풀려야 되는 건지 주진우 관장께서는 어느 정도 돼야 해결이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희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이 4.3 70주년 특별전을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4.3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역사 안에 제대로 자리매김하는 기회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뭐 제주도에서도 여러 가지 많은 활동도 하시고 뭐 교과서도 그렇고 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란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야말로 온전히 담긴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전시와 또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4.3의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 안에 온전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자리매김하는 일,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제가 제주에 와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보니까 정말 그 해결하기 힘든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화해와 상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평화 이런 것을 계속 이제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 비극적인 그런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만큼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어떤 계기. 지금까지도 물론 열심히 노력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이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70주년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과거사 문제의 완전 해결이라는 것이 물론 사건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특히 학살이 포함되어 있는 과거사 문제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진상규명, 명예회복, 그다음에 이제 가해자 처벌, 배상 보상, 그다음 기념사업, 뭐 대체로 이런 분야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제 다른 분야들은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진전이 돼 왔다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더 진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동안 뭐 전혀 이제 접근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배상, 그러니까 배보상 문제하고 이제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이런 문제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제기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현재 아무튼 이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서 과거사 문제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 뭐 완전 해결이라고는 안 돼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한다고 돼 있으니까 이 배보상 문제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어떤 이 가해자 부분에 대한 책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앞으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에 발맞춰서 이번 기회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눈높이에 맞는 해결이 지금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배보상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배보상 문제도 언젠가 해결해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 국가 이제 재정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은 이제 중앙 차원에서 이건 제주도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그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국가적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 이제 준비를 하려고 지금 국무총리실 청와대하고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기로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서 배보상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정치적 대타협을 통해서 배보상을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또 배보상의 방식이 어떤 거냐. 이거 뭐 연금으로 위로 사업으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중앙에서 또 유족들하고 상의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4.3만 떼놓고는 얘기하기 곤란한 부분이다. 이거는 유족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를 묶어서 가시겠다. 네네. 양 기자께서는 4.3의 완전한 해결에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저희는 완전한 해결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배보상이 이루어지고 명예회복이 될지라도 이 일 자체를 어떻게 없었던 걸로 합니까? 그래서 완전한 회복은 난 있을 수 없다고 보고 아까 지사님께도 말씀 주셨지만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단계적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는데 이 조치들을 이제 국가가 제대로 수행해야 됩니다. 더 늦추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 강 의원님 그 배상 문제와 관해서 이게 예산 문제 말씀 주셨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저희는요 간절합니다, 진짜. 더 이상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살아가실 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가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상대자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70주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돈 문제를 가지고 예산 문제를 가지고 어렵다고 하게 되면 과연 언제 할 거냐?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우리나라의 그런 그 현대사와 관련된 문제를 같이 풀려면 더 어려질 것이다.
그래서 4.3 문제에 대해서 지금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면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는 게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4.3 희생자에 대한 어떤 배부상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좀 다뤄질 것 같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그 4.3 특별법 개정안에 처음으로 이게 4.3 배부상 그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이게 좀 지사께서는 어떻게 좀 이 배부상 문제 이게 방향이 좀 잡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4.3에 대해서 배보상이 이야기되는 이유는 예.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실제로 전쟁 상황이 아닌데 예, 법적으로 전쟁이 아닌데 실제 이 부상 또는 이 사망의 행위가 이루어졌잖아요. 국가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는 뭐 정치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이게 특히 6.25 전후라는 특수 상황 속에서 묻혀왔었는데 지금 이게 4.3이 가장 희생자가 크고 가장 성격이 어떻게 보면 그 희생이 큰 경우였고요. 이와 유사한 거, 뭐 성격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거창 사건이라든지 그다음 또 노근이 확산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그 해방 전후에만도 이런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다음 또 쭉 진행되면서는 부마 항쟁 5.18까지도 이 현 정부에서 과거사의 배부상에 대한 검토 대상으로 같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4.3 특별법에다가 배부상을 한다 그랬을 때는 아마 그럼 근거 조항 정도일 거고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아까 우리 강창일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만약에 사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가게 되면 또 몇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공권력에 의한 학살이 분명한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지금도 이미 뭐 1억 원 이상의 배상 판결들이 나오는데 이게 국가 공권력인지 무장된지 막 섞여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렇게 한다면 이게 보다 화해와 상생이라는 그리고 포괄적인 국가 책임이라는 걸 하려면 단순히 사법적인 판단은 근거로는 하되 보다 폭이 넓어야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저는 재정 문제는 둘째 문제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어떤 뭐랄까 논의와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재정 문제는 그건 정책적으로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뭐 세부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랬는데 그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족분들이야 뭐 4.3만이라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한 국가가 그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반인륜적인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희생당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큰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제 5.18 부마까지 전부 해서 큰 그림을 이제 그리고 있는 중이다. 그 속에서 제일 먼저 아마 4.3이 들어가겠죠. 가장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직 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부마, 광주, 제주 4.3 다 법들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또 진실화해법도 이제 몇 종이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가 5.18, 4.3 등에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하겠다. 100대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이 만들어지면서 4.3이 제일 먼저 저는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해결해야죠. 그 대통령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 기자께서 아까 뭐 얘기 뭐 살짝 하셨습니다만은 어떻게 좀 이 배보상 방법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정당하게 법에 근거한 배보상 문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번 특별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게 돈을 얼마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니고 특별법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통과되는 시점을 우리 4.3 희생자 유족회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법 통과가 70주년 전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희망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법만 통과되더라도 우리 유족분들에게 와닿는 느낌 자체가 확 달라질 겁니다. 아, 국가가 국회가 4.3을 위해서 이런 특별법 개정안까지 이렇게 조속히 통과시켜주고 국가의 의지, 정치권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돈을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 받고 이런 문제는 차후의 문제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만큼은 반드시 4.3 70주년 전에 이루어져서 그 70주 동안 한을 갖고 살아온 분들 앞에 이걸 좀 녹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지를 갖고 우리는 이번에 보상법을 명문화해서 이게 특별법 개정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는 우리 강 의원님 역할이 뭐 대단히 컸습니다, 사실. 그 주재로 관장께서는 이 배보상, 뭐 과거사의 배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가야 좀 순리대로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늘 제가 마음속에 좀 걱정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게 결국은 보상 또 배상 문제로 가면 지금 현재의 4.3의 어떤 피해자로 되어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제 또 구별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을 배보상을 받는 분과 제외되는 분들이 또 발생해서 그분들 사이에서도 어떤 좀 갈등이나 아니면 굉장히 또 서운하고 또 이런 양상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세심하게 잘 생각하면서 해나갈 필요가 있다. 당연히 배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고 반가운 일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 또 다른 갈등이 이런 것까지도 예.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뭐 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가더라도 그런 문제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예상하고 극복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제 예산이 확보가 되면서 내년에 이제 거의 10년 만에 4.3 희생자 유해 발굴이 재개가 됩니다. 아까 뭐 정부 차원에서는 예산 뭐 배정에 상당히 협조적으로 나왔다고 하셨는데 그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어떤 4.3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달라진 거겠네요. 그럼요. 유해 발굴에 대해서는. 예, 달라졌죠. 그 유해 발굴 처음 시작된 역사가 있습니다. 2006년도인데 2006년도에 이해찬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해서 저희도에 와서 그때의 유해 발굴 문제를 꺼내서 그때 특별히 어떤 예산 항목이 안 잡힌 거 예비비 형태로 해가지고 25억씩 매년 지출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이 이제 2008년도부터 해서 3, 4년 이제 우리가 유해 발굴 여기 비행장에도 유해 발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정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넘어가가지고서 스톱돼 버렸어요. 그 전에 책정된 예산 써먹고 그래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죠. 그런데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야만이 땅이지 그 문명사에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땅에 있으면서 같은 제도에 있으면서 위에 말고 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저것 이야기했더니 우선은 15억 6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돈 15억이 아니라 예산 항목을 하나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이 다음에 계속 이 정도의 예산 와가지고. 근데 그 2007년, 2008년에 유해 발굴을 했는데 DNA 분석을 통해서 찾은 유가족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유해는 많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렇게 매치되는 유족을 찾지 못한 걸까요? 유해가 발굴돼서 시간이 경과되면 경과될수록 이게 찾아내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10년 전에 지금 400여 구를 이렇게 발굴하고 100여 구 정도만 지금 신원이 확인됐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그 유해 발굴할 때 그 유족분들이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들은 맞아 정떨이 병장이 있었다. 그런 얘기들을 전해 듣고 얼마나 기대한 줄 아십니까? 70년 만에 우리 부모 형제를 찾을 수 있겠다. 기대가 이게 높았었거든요, 사실. 근데 거기에 25%만 이게 찾은 겁니다. 나머지 75%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야말로 실망했고 좀 가슴이 지금 먹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좋은 말씀 주셨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이 이게 뭐 이렇게 잘 좀 확보돼서 지금 하지 못한 유해 발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유해 발굴한 것만 가지고는 이거 안 됩니다. 절대. 그 가족을 반드시 찾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와서 우리 그 유족분들에게 쌓여있는 그 한을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좀 제도적으로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쭉 이어져서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그 제주자치도에서는 내년에 유해 발굴 재개되는데 좀 어떻게 지금 계획 잡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예산이 추가 발굴하고 이제 유전자 검식 예산이 한 15억 정도 이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4.3 연구에서 긴급 용역을 해서 이제 유족들 증언 추가로 채집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조사들을 해가지고 어디를 발굴할지에 대해서 지금 추가로 선정을 하고 있고요. 이게 되면 이제 추가 발굴지 뭐 그중에 이제 공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거기는 공항 안전 같은 거 고려를 해가지고 이제 발굴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우리 유족들의 어떤 체열을 통해 가지고 유전자가 지금 모아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결이 돼야 사실은 신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자료들을 더 모아가지고 이 부분들을 계속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 주원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이 유해 발굴이 안 된 게 결국 4.3의 진상 규명이 부족한 한 부분인데 다른 그 양민 학살에 비해서 제주 4.3의 어떤 진상 규명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대단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광범위하고 거기다 이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또 어떤 경우는 사실은 그 DNA 검사를 할 수 있는 그 유족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대단히 부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뭐 예산의 지원도 예산의 지원이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유능한 인재들이 이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양 회장님 그 차3 당시 수령인들 가운데 지금 거의 죄 없이 범죄자가 됐고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낙인을 안고 산 사람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법 개정안에 이제 당시 판결을 무효화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분들이 겪어왔던 어떤 고통들 뭐 들으신 얘기들이 어떤 얘기들이 있습니까? 수형인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게 어떤 재판 근거도 없이 죄인이 되어버렸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형, 무기, 뭐 20년, 15년, 5년 징역형을 살고 또 그분들이 최종적으로는 지금도 간 곳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이 자식들이 지금도 죄인이 자식으로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국가가 해결을 안 하려고 합니까? 나는 절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연좌제 피해된 것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학교 갈 때라든지 직업을 선택할 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힘들었고 또 온통 저 정보기관의 감시 대상이 됐었지 않았습니까? 이거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상당한 아픔을 겪었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된다. 회복시킬 방법이 뭐냐?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재판 기록이 있고 정상적인 거면 재심 청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체의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 불법 재판이었었다. 재판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불가피하게 이 원천 부효를 선언해서 그분들의 명예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그분들의 명예 회복 위해서 이게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저희들이 4.3 특별법 개정을 2006년도에 개정을 한번 하면서 정치적으로는 희생자, 수용자는 희생자로 한다. 이 한 조항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이제 희생자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라는 게 실제는 아주 진짜 가벼운 분들이에요. 그때 가볍지 않은 분들은 여기서 다 죽여버렸거든요. 다 학살했어요. 저희도에서. 아주 가벼운 사람들이 여기저기 끌려갔어요. 저희들은 이것을 불법 체포 감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불법적으로 체포하고 감금하고 처형해버렸어요. 이것도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정명령에서 군사 재판의 형식도 거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면소돼야 되고 명예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희생자로 넣었는데 희생자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아직도 범죄자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이제 국가에서는 볼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오영우 의원이 특별법 개정안, 전면 개정안 제출했는데 여기에서 수용자들에 대한 그 명예회복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분들이 어떤 이 불법적으로 처형 당했다 이것을 그래서 면소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저는 이번 특별법 배보상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는 어떤 이런 4.3의 역사 이런 이 얘기들 수용인들의 얘기 이런 것도 혹시 전시가 돼 있습니까? 네, 지금 상설 전시관에 일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뭐 분량도 너무 적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 관장이 바뀌어서라기보다는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전시에 대해서 여러 뭐 비판적인 의견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설 전시를 개편하려고 하는 준비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이미 역사학계의 중론과 의견들을 두루두루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개편을 할 예정인데요. 우선 이제 아까 말씀드리는 것 같은 4.3 70주년에 대한 특별 전시를 충실하게 그리고 모든 분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이번에 개편되는 예. 상설 전시회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70주년 전시회는 언제 시작하실 예정이십니까? 3월 28일부터 6월 초까지 그렇게 해서 한 2달 반 정도. 예, 제가 꼭 한번 가겠습니다. 예,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사님, 지금 4.3 유족들이라든가 그분들이 가장 지금 어떻게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4.3 희생자 신고하는 게 정부에서 받아줘야 신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상설화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설화를 어떻게 설득해낼 방법이 없는 겁니까? 우선 내년에는 예. 6차 신고인데요. 예. 기간이 1년으로 되어 1년만 있습니다. 예. 기존에는 3개월 내지 6개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1년으로 예. 한 이유는 이게 시한을 안 두면 이게 신고자가 너무 적다. 예. 나중으로 미룬다. 그래서 돼 있는 거고요. 내년 1년 동안 해보고 그 결과를 놓고 예. 정부랑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난 10년 가까이 제주 4.3 흔들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좀 보수 단체들의 어떤 시비 걸기가 계속됐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어떤 4.3에 대해서 바라보는 좀 시각이 변화가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유족회 입장에서. 느껴집니다. 예. 이게 느껴지고 있고 어떤 차이가 있으십니까? 어떤 내용들이냐면 예. 4.3 중앙위원회가 수년 동안 열리지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우리 유족회 희생자라든지 유족분들이 신고해놓고 이게 결정을 못해서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예. 겪었는데 지난 7월 달에 중앙위원회가 열려서 2년 만에 열렸나 그때? 예, 예. 꽤 오랜만이죠. 예. 그래서 이게 최종 확정이 됐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말씀 주셨지만 우리 이게 지사님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해서 엊그저께 지난 19일 날 예. 국무회에서 통과돼서 예. 1월 1일부터 이게 추가 신고 받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필요했던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정부가 받아들여져서 이게 하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내년도 70주년인데 70주년 하면서 이게 느낀 게 뭐냐면 그동안 반영되지 못했던 4.3 관련 예산 아까 예. 의원님 말씀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부분들만 보더라도 예. 이게 정부가 달라지면서 눈에 보이는 이런 효과들이 아닌가. 제주도 자치도 차원에서도 어떤 4.3 흔들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재정립하는 그런 대책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고민하고 계십니까? 물론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대응을 하겠지만 저는 더 큰 어떤 이 국민들이 이 4.3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에 대한 올바른 인식들이 확산되고 뿌리를 깊이 하는 게 저는 그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봅니다. 예. 주진호 관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이 4.3의 재정립, 어떤 틀을 자리 잡기를 하려면 어떤 방법을 좀 해야 될지요? 그러니까 우선 제주도 내에서 그것이 탄탄하게 자리를 잡는 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물론 어떤 것이 먼저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주도 민 스스로가 4.3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심을 갖고 이런 노력이 함께 갔을 때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탄탄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아마 전국화와 세계화도 훨씬 더 바른 방향으로 예를 들면 그것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전국화 세계화가 잘 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잘못된 방향으로 전국화가 되거나 세계화가 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점에 대한 노력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제주도와 또 우리 정부가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그런 좋은 방향을 찾아 나가는 재정립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민의 관심,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강의원님, 4.3 흔들기를 중단할 수 있는 계기가 추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을 하는 건데 내년 70주년 기념식에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 참석하십니까? 해야죠. 하십니까? 하겠죠. 예. 100% 저는 장담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국민에게 대국민 약속을 해놓고 천재지변이 나면 못하겠지만은 합니다. 대통령이 추념식에 참석을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좀 생길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와서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서 와서 사과 사죄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 번도 지금 10년 동안 못 왔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아무도 온 적이 없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오시는 것 자체가 한번 이 매듭을 선 매듭을 긋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종알종알 미꾸라지처럼 종알종알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독일 같은 데 보세요. 그 지금 나치 그렇게 만행해놓고 또 나치 추종자들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이 신경 쓰지 마시고 큰 역사의 흐름은 또다시 흘러가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으로 이 기점을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정부 수반으로 쏘는 게 아니고 국가 원수 자격으로 쏘는 거거든요. 국가 원수 가서 또 영령들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과해야죠. 또 그리고 지금 4.3 70주년을 앞두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제주 4.3의 이름이 뭐냐, 사건이냐, 혁명이냐, 항쟁이냐, 뭐냐 이런 건데 그 주진호 관장께서는 이 4.3의 정명이라고 그러죠. 이름이 어떤 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런 것이 무엇이 됐던 간에 그것을 위한 어떤 그 논의와 토론들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것이 없이 그냥 이렇게 쓰자, 뭐 저렇게 쓰자라고 하는 선언적인 것보다는 도대체 어떤 표현을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그런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어떤 토론, 논쟁 이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런 것이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붙이느냐를 가지고 어떤 결과만을 자꾸만 이야기하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좀 아쉽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유족회에서는 지금 4.3의 제 이름 찾기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저희 유족회에서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이게 공식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2차례가 저도 논의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아직도 정리할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인 건 뭐냐? 유족회 입장은 지금 입장을 낼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쪽에 결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된 이름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이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러나 아까 말씀 주셨던 대로 이게 일부 관심 있는 분들이 얘기는 꾸준하게 거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명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게 저희 입장임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강 의원께서는 뭐 어떻게 우선은 생각하십니까? 말이죠. 진상 보고서에 의하면 항쟁입니다. 그럼 국가로서 항쟁이라고 한 것이 됩니다. 1947년 3월 1일 그 행사에서 이 참 서북청년단한테 경찰하고 서북청년단한테 당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민들이 일어섰다. 저항해서 일어섰다. 그래서 4.3의 성격은 항쟁입니다. 항쟁. 그러니까 과거에는 1948년 4월 3일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은 이건 뭐 반란, 폭동, 뭐 통일운동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 이 국가가 만든 진상 보고서에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은 항쟁이다. 문희룡 지사께서는 어떤 이름이 좀 돼야 될까 생각하십니까? 이건 뭐 지금 특정 견해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교과서에 실릴 수 있을 정도의 공감대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고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뭐 아마 논의 과정도 상당히 좀 힘겨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름을 정하는 것도 정밀한 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제주 4.3의 후속 사업이 제대로 되고 뭐 어떤 완전한 해결은 아니더라도 눈높이에 맞는 해결이 되려면 이 4.3 특별법 개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지난 19일에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주진호 관장 보시기에는 어떤 4.3 유족들, 희생자들의 입장이 좀 제대로 반영된 개정안이라고 보십니까? 네, 물론 뭐 아마 더 많은 것을 유족회에서는 바라지 않으셨을까 생각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뭐 그 정도 진전된 것만으로도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모든 일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모든 걸 다 이루기는 어려우니까 이 법안에서 또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때 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 회장께서는 이 개정안 중에 이 내용은 반드시 개정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잠깐 개정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만 설명드리면 우리 유족회 법률적 지식도 없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게 법조계 인사들을 이렇게 법률 지원단으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과 제주를 오가면서 여러 차례 회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안을 만들었는데 아까 교수님 얘기했지만 우리는 정말 더 많은 얘기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우리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인데 우선 이 법 자체가 이게 보상법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이제 정의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미군정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포함되고 자세한 내용도 좀 더 보완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또 이 보상과 관련해서 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요. 호적이 잘못된 우리 유족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호적을 바로잡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법상 바로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예. 때문에 이런 호적법을 이게 바로잡는 내용도 이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위원회가 새로 생기게 되면 예. 위원회의 어떤 조사 권한도 좀 예. 강화시켜서 예.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아까 거듭 얘기하셨던 이게 군사재판이 예. 원천 무효화 이런 예. 문제들이 이번 내용 그 특별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예. 꼭 반드시 포함돼야 될 예.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 지사께서 보시기엔 뭐 더 넣었어야 그리고 앞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주도로서 예. 어떤 입장을 내기보다는 예. 그 법률 지원단도 저희가 뭐 예.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국회에 제출됐을 경우에 예. 정부나 국회와의 과정에서 이게 통과될 수 있도록 예. 하는데 저희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현재 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제주도도 전적으로 입장을 같이 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힘을 합치겠습니다. 예. 그래도 국회에서 사삼특별법 내년 4월 3일 전에 처리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국회라는 게 여러 이해 집단 여러 정치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엄청 있어가지고 법 하나 만들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저희들로서야 이제 100% 정부 여당은 이제 100% 동의하지만은 이 다른 당이 정략적 이해 관계 속에서 찬성 반대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 지사님이 중앙무대에 폭넓게 정치인들 알고 계시고 우리 양윤경 회장님이 참 두루두루 다니면서 이거 인권 문제다. 우리 유족의 한이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요. 다들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전략적으로 고민하세요. 일단 되는 것부터 먼저 통과시키고 나중에 그 부분은 보류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하려면 4월 3일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뭐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는 4월 3일 전에 꼭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것들은 그 4월 3일을 하면 우리가 힘을 모으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건 나중에 우리가 같이 논의하기로 합시다. 내년이 제주 4.3 70주년에서 많은 행사들이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뭐 정부 차원에서도 범정부적으로 70주년 추모 행사를 진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뭐 전환점이다 보니까 많은 준비가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주진호 관장께서 일단 공동 대표로 준비를 하시지 않습니까? 초반에 뭐 어떤 그 행사들 일단 큰 줄기를 잡아놓으셨는지요? 근데 뭐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노력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특히 4.3의 전국화와 세계화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주 현지에서의 노력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역사 교과서에 어떻게 반영이 될 것인가. 사실은 좀 더 국민들이 재미있게 뭐 재미라는 게 이 비극적인 사건을 단순히 재미라는 의미보다는 좀 보다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 네, 그걸 통해서 어떤 강요당하는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가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자연스럽게 접할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양 회장님께서는 뭐 어떻게 지금 유족들하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70주년 행사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년 4월 3일에는 우리 제주도민들이 이제 지방공휴일 지정도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평화공원에 다 모여가지고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행사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정말 우리 4.3의 그 유족분들이 이게 나이도 이제 연로하고 그런데 그 연로한 유족분들을 정말 제대로 한번 모셔서 위안을 드릴 수 있는 행사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이게 중요한 것은 전야제라든지 4.3 추념 행사를 단순하게 지금까지 했던 형식을 초월해서 행사가 끝나면 유족들이 마음대로 확 풀릴 수 있는 행사로 정부기관 대표자가 와서 이상한 소리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행사가 아닌 진짜 감동을 줄 수 있는 행사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강창일 의원께서는 어떤 행사들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120 분야별로 110개 사업이 지금 정해진 걸로 알고 있는데 50주년 때는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하는 기분으로 자발적으로 각 대학에 분향소를 설치했죠. 이는 이 국가적 차원에서 전국에 분향소 설치해야 된다. 이거 하나 하고 지금 뭐 아까 박물관에도 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국 광주, 부산,
전국에 그 분향소 설치도 하고 거기에서 그 여러 가지 행사를 해줘야 되겠다. 저는 2002년도에 하버드 대학에 초청받아서 가서 사상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2002년도 벌써 몇 년 됐는데 미국에서도 미국의 양심적인 사람들은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 전시회다 하고 알리는 추모 행사 같은 거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어떤 전국화, 세계화 여기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는 168억 원 지금 투입을 해서 행사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 어떤 행사들 좀 기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전 분야에 그 제기되고 있는 모든 아이디어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단위 행사만 한 110여 개 이렇게 되고요. 저희는 그 내년 1년 전체가 4.3을 중심으로 한 제주 방문회 해이면서 4.3을 알리고 4.3을 체험하게 하고 도민들도 뭐 저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기존의 모든 분야의 도민들까지 4.3을 일상생활 속에서 다 경험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전 행정력을 다 동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제주 4.3이 숨기고 감출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꺼내놔야 되는 역사고 또 늘 살아있는 역사가 돼야 되고 또 앞으로는 제주가 성장하고 그러는데 어떤 원천이 되는 역사가 돼야 할 건데 그런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내년 이 4.3 70주년에 그런 힘을 모아야 되고 그런 중요한 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국화 세계화 말씀 많이 하셨는데 도민들이 진짜 4.3을 모르고 있다. 이거 불행한 겁니다, 사실. 그래서 도민들이 4.3을 잘 알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들을 잘 찾아서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4.3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알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먼저 관심을 한번 가져야 된다. 4.3? 4.3 과연 뭐지? 한번 먼저 접근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효과는 나는 극대화된다고 보고 이제 4.3은 4.3의 아픔은 유족만들의 아픔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도민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함께 치유하고 또 희망을 같이 엮어갈 수 있도록 도민 모두가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고 다 같이 참여하다 보면 좋은 정답들이 이게 다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진영 관장께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지금 보면 4.3 평화공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4.3의 어떤 아픔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평화라는 개념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에 대한 평화를 지금 지향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전 세계 그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제주를 방문했을 때 물론 아름다운 경치와 뭐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슬픈 역사까지도 전체 하나로서 느끼고 공감하고 떠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는 하나의 그 다짐을 하고 돌아가는 결국 공감과 다짐의 기회 그것이 제주를 방문했을 때 느끼고 갈 수 있는 그런 가치였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어떻게 4.3의 역사를 살아있는 역사로 만드실 방법이 있으십니까? 저는 거기에 어떤 정신적 가치가 중심에 서야 전국화 세계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그 과정에서는 제주도민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4.3은 사실 우리 제주도인의 성격과 정체성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4.3 경험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많은 우리 제주인들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상이 다르고 정치적 목표가 다르고 편이 갈라졌다고 해서 서로 죽여도 된다라는 이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이게 결국은 인권과 평화겠죠. 그리고 이미 벌어진 갈등과 서로의 희생에 대해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그것을 또 다른 편가르기가 아니라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화해와 상생, 그리고 서로 용서하고 이게 저희는 경우회와 유족회에서 이 모범을 보여준 겁니다. 다른 데서는 사례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위태위태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정말 제주가 이런 면에서는 세계의 모범이다라는 차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일단은 갈렸지만 앞으로는 이것을 서로 넘어서서 함께 간다라는 그 정신을 더 드높이고 더 실천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 누가 여기에 대해서 박수를 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런 4.3의 역사의 아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훈, 이걸 넘어서는 어떤 화해의
실천 이 부분이 정말 스스로 빛남으로써 우리나라의 교과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과서에 모범 사례로 실릴 수 있도록 이걸 지향해야 저희가 70주년의 의미도 있고 앞으로 이게 4.3이 정말 역사에 어떤 빛나는 제주의 뭐랄까요 아픔이었지만 앞으로는 자랑이 될 수 있는 그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찬일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4.3 저희들이 풀 때의 인권은 문제로서 풀었거든요. 그 전에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이 국가 권력에 대항해서 인권 문제로 시작해서 4.3 특별법을 만들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인권 문제가 이제 평화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며칠 전에 말이죠. 한 2, 3주 전에 이 1970년대 위신 때의 민주화 투사들, 일반 민청년 사건 관계자들 한 7, 80명이 저희도 왔습니다. 그래서 4.3 평원 참배하고 그다음에 쭉 저 한 바퀴 돌면서 저녁에 만났는데 전부 울어요. 너무 왜? 아파서 울고 가슴이 아파서 울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아름답게 멋지게 4.3을 살려낸 것. 그래서 감동을 합니다. 거기 사형수 이철 시내 이연배 시내도 있었고 근데 미래로 이렇게 승화 어떻게 시킬 수 있었느냐, 평화를 승화시킬 수 있었느냐, 그래서 했는데 저는 세계적인 아까 원 지사님 말씀처럼 세계적인 모범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경우에니 뭐니 참 이 가해자 피해자가 다 하나가 돼서 화해 상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주 세계적인 모델 사례고 이것을 살려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지금부터의 몫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70주년 때 이것을 계기로 더욱더 세계화시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 제주 4.3의 해결을 위해서 지금처럼 네 분께서 앞에서 이렇게 쭉 끌어주시면 4.3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질 거고 그리고 4.3 후속답들 이런 것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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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주 4.3이 더 이상 논쟁이 되고 숨겨야 하는 역사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주 4.3의 얽힌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이 되려면 무엇보다 제주도민들의 관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년이 4.3 70주년이 되는 만큼 제주도민들이 조금만이라도 더 4.3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자리였습니다. 자, 특집 토론회 제주 4.3 70주년을 말하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